48번째 유전자키 부적절함에서 지혜로 그림자 주파수에서 경험한 자신이 부적절하다는 본질적인 공허감은 지식 습득을 통해 내적인 공백을 채우도록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면으로 돌아와 가장 깊은 그 공허감의 두려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용기를 모아 그런 도약을 할 수 있다면 공허함은 비어있고 차가운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빛과 경의로 가득 차 있다는 멋진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48번 유전자키 그림자 부적절함. 오늘은 48번째 유전자키 1번 라인의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기민입니다. 48번에 나오는 우물이 불안, 깊은 어둠으로 매번 무겁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카드 뉴스를 준비하며 읽으면 읽을수록 죽음과 함께 음식으로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외삼촌이 사기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잠시 슬픔과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작년부터 저를 포함해서 아픈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지나가던 차였는데 말이죠. 왜 주변에 이런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걸까? 내가 하는 일로 혹시 영향이 가는 걸까? 그동안 제대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일까? 등등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조금 일찍 다가온 듯한 결말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를 고민하다가 연결되었습니다. 대체 죽음이 무엇일까? 죽음이 두려운 걸까? 소식을 전해주는 그는 일을 하고 치료를 받으며 식사도 잘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고 죽고 내일 다시 태어나게 되는 기한 없이 지속되는 시간. 나를 찾고 나로 돌아가는 매 순간들을 마주하기가 두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마지막에 무엇을 하고 싶을까? 한 끼 식사를 하는 것.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도 생각납니다. 일상과 자연의 소중함을 떠올리게 되는 영화 인생우르츠. 스테이크를 구우면 주주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설 주주를 시작해서 제가 감자 수제비를 만드는 상상까지도 해봅니다. 밀가루에 서걱서걱 갈은 감자를 물 대신 섞어 반죽한 뒤 숙성시켜둡니다. 그동안 멸치 육수를 끓이고 애호박을 총총총 썰어놓고 숙성된 덩어리를 얇게 펴서 냄비 속으로 풍덩 빠뜨립니다. 반죽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까지 끓여두며 완성. 사람들과 함께 시원한 감자 수제비를 먹는 그 순간, 정말 행복합니다. 모유를 먹이는 동안 부모의 감정도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모유가 아니어도 부모의 음식을 통해 받았겠죠. 사랑이라고만 여겼던 집밥에 엄마의 모든 감정과 통제하고픈 욕구들이 있었다는 생각에 한동안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48번을 통해 그 안에 또 다른 자원도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보기만 하면 맛있게 음식을 만들고 해주고 싶어하는 그 자체가 재미이자 취미였던 엄마의 마음을 올해가 돼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자신만의 소명이었고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늘 진심을 담아 행했던 부분들이었는데 힘들다며 조금씩 하라는 잔소리로 그녀를 존중하지 않으며 다투곤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있고 체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만족과 더불어 자신의 재능으로 요리하는 과정들을 즐기고 있던 것을 직접 이야기해주는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문득 온 힘을 빼고 누워있거나 뭔가 책 속에서 찾아낸 말들로 명상을 하는 것이 이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몰입하는 순간이 또 다른 이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소소하고 사소하다 여겼던 것들, 재료를 고르고 다듬고 익히고 만드는 동안 집중하는 그 순간들이 다 현재이고 명상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요. 48번이 말하는 풍부한 자원이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이어받은 무언가일 수도 있겠습니다. 고통만 온 것이 아니라 과정을 사랑하는 것도 지니고 있었음을 기억하니 엉켜있던 실타래가 또 하나 풀어집니다. 불충분함, 부적절함, 부족하다는 공허감을 긴장으로만 채우고 있느라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부모로부터 이어져 온
기존의 것을 저만의 것으로 만드는 같은 자원이지만 다름으로 새롭게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유는 모든 면을 즐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힘들고 심각하지만 놀라움과 기쁨으로도 같이 채워집니다. 양면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풍부한 자원들은 늘 사람들 안에 있었습니다. 우물안이 어둡고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온 삶과 인생이 가득 담겨져 있어 이야기가 항상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생 후르츠 내용처럼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면 땅이 비옥해지고 땅이 비옥해지면 열매가 여무는 것처럼 차근차근 천천히 그 지혜들을 사용하고 다루고 음미하는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